(55페이지) 기체가 한 일은 얼마냐? 기체가 한 일. 55페이지 1번을 보면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결국 1번 그래프의 면적 구하라는 겁니다. 1번 그래프의 면적. 그러면은 4 곱하기 3 4 곱하기 3 4, 3, 12 6 9가 되겠네. 9에 해당되는데 넓이는 9 곱하기 단위가 지금 압력이 3N, 부피가 4. 얘는 뉴턴미터고 뉴턴 미터 제곱이고 얘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왔으니까 남는 게 뉴턴미터만 나와요. 그냥 9줄이 되겠네. 9줄. 12니까 12에다가 6 더해야 되니까 18줄이 되겠죠. 18줄. 넓이고 18. 2번 이단 기체가 그림의 ABC 상태로 변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거 V1 P1 P2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것은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한다. 자, 이거 생각하면 등적 과정. 그럼 열역학의 7식 항상 열 받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시키거나 일을 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다 필요 없고 얘는 온도만 보면 되고 얘는 부피만 보면 되고 온도가 변했으면 부피가 변했으면 근데 얘는 부피가 안 변했으니까 이게 없고 이게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증가 재빨리 P1 V1 P2 V2 이거 쓰라고 했어요. 재빨리 써라.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왜 증가했겠어? 열 받았으니까 열량을 받아야 증가하지. 열을 흡수한다. 맞죠? 흡열 과정. A에서 C로 변할 때는 이렇게 변할 때는 열을 흡수한다. A에서 C를 받을 때는 얘는 등압 과정이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등압 과정이고 열을 받아서 열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 1도했어. 온도 증가 면적 1도했어. 이건 어디서 얻겠어? 뭔가 흡수해야 가능한 일이. 그러니까 흡수한다. 맞아? B에서 C는 요건데 등온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가 같다는 거예요. 등온 과정. 등온 과정. 흡수한다. 자, 이 노란색만큼. 자, 또 써봐. 등온 과정이라고 하고 무조건 Q는 델타 U 플러스 W 쓴다. 그러고 등온이니까 뭐가 안 변했어? 온도가 안 변했네. 이 변화 없으니까 얘 버려. 변화 없으니까. 그러면 열을 흡수해서 전부 다 일을 한 거야. 열을 흡수해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래서 이 노란색 넓이가 흡수한 열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의 C 변화다 흡수한다 맞고 AD 변화와 AC 변화 과정에서 흡수된 열량은 안 같아. 등적이 열량이 3이면 등합은 5가 돼. 비율이. 똑같이 온도가 변하려면 얘는 1을 하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을 하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등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 4번이 틀렸지. 3번 56페이지 책 펴시고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하는 과정을 모두 쓰시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 부피 팽창. 부피가 팽창하는 거 다 쓰라는 얘기예요. 부피가 증가하는 거 A, B 밖에 없네. 부피가 증가하는 거. 기체 온도가 가장 낮을 때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를 의미하니까 C가 되겠지. C가 된다고. 지금 언제까지 중학생 티낼 거야? 고등학생이냐 고등학생. 아직도 졸업 아직 안 했구나. 중학생이네 그럼. 혹시 학교 2월 초에 가셔야 되지? 못 나오겠지? 안 가? 2월 초에? 가는 학교 있던데. 자퇴. 무슨 학교로 가? 그러면은 수업 안 되지 않나? 그때? 빠져야 될 사람들 있어요? 빠져? 2월 초쯤에. 빠져야 되는구나. 오후에 나올 수 있잖아 저녁에. 물리는 상관없을 것 같고 화학을 빠져야 되겠네 여기는. 쓸데없이 자꾸 학교를 불러 그래. 어디 학교야 여기? 신정? 신정중학교는 신정이 방을 했었어야지. 구정인데 이미. (4번)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힘들지. 근데 고등은 힘들어. 인생에서 이런 때가 없으니까. 안 그럴 거면은 이 동기부여가 계속 안 돼. 동기부여가 아무리 경쟁이 물론 대학은 다 갑니다. 대학 남자들은 뭐 가지 말라고 해도 유명대학 다 갈 거고 누구나 알만한 대학들 다 갈. 남자는 뭐 알아서 갈 거고. 어디야 가장 유명한 대학이? 우리 군대 가야지 군대. 가지 말라. 안 가면 이상한 거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장군의 아들이거나. 요즘 장군의 아들도 가야 돼. 큰일 나 장군의 아들 안 가면. 선생님한테 나는 얘기고. 자꾸 여기 인천대를 까는 것 같아서. 인천대. 여기도 3초 3 중반이야. 여기도. 여기 가면 만족해 여러분? 여기 가면 만족할 거야? 이거 여기 가려고 학원 다니나? 학원 안 다녀도 갈 것 같은데 여기는. 학원 안 다녀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인하대는 뭐 인천대보다 훨씬 나은 대학이지. 괜찮은 대학이에요 여기도. 여기 가도 만족 못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대략 2등급 후반대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2등급 후반이면 3등급 초 2등급이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야 이게 지금. 네. 이 정도만 가려고 해도 그러면은 인서울을 갈 거면 2.5등급 이하가 되어야 인서울에 그나마 가고 싶은 곳을 가실 텐데 2.5등급이면 상위 몇 프로요?
6.5 정도면 상위 7, 8%, 9% 많이 잡고 10% 정도 잡으면 돼. 여기 송도잖아 여기. 인명여고도 있을 것이고 인천여고도 있을 것이고. 3월달부터 첫 시험이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나오면은 1학년 딱 다니고 딱 시험 두세 번 보면은 내신은 끝났구나. 벌써 감이 오지. 보통 2학년 1학기까지는 희망을 가져. 1학년 망치고 그래도 2학년 때 좀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1학년 때 안 된 애가 2학년 될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성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그 정도는 올려놔야 만족할 성적은 아니지만 올려놔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음 도전 있고 한데 그럼 또 정신 돌아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여러분들 인생이. 그러지 않으려고 이 방학 때 하루 종일 과학을 하러 오늘 나왔는데 당연히 지금쯤 되면 힘들지. 오전부터 해가지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힘들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서 조금 더 참고 견뎌서 거기서 GTX 타고 서울로 가야지. GTX 타고 불가능이네. 군대 제대하면 생기겠네 여러분들이. 3년. 그래도 안 된다. 2030년쯤에 생긴다니까 아직 멀었다. 연대 있어 연대. 연대가 힘드네. 집 가깝고 좋네. 신정중 가깝네 연대. 코앞이네. 걸어서 가게 걸어서. 방문중 다 같은데. 그럼 가면 되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방문은 할 수 있지. 바로 옆에 있는데 한 번쯤. 가는 건 막진 않아. 오는 거는 다 갈 수는 있습니다. 왜 못 가? 왜 못 가?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기회가 널려 있어. 지금은 꼭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해서는 아니야. 준비만 잘 되면 가. 시대가 다르잖아. 옛날처럼 아니라고. 서열 나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나보다 좀 잘한다고 제가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는 거지. 필요한 거. 어느 순간 분리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셔도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하루하루 견뎌야지. 뭐 이게 재밌겠어. 물리가 너무 재밌어요. 미친 사람이 이거는. 재미없으니까 그래도 오늘 힘든데 한 3-4시간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재무장하고 그렇게 해도 힘든데 그냥 밥 먹고 다음 준비를 안 해. 좀 더 힘들어. 성적은 1학년 때 거의 결정돼. 진짜로 1학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엄청 잘하진 않지만 3등급 원절에는 있어야 다음을 꿈꿉니다. 3등급 원절에 있으면은 애매하거든. 포기하자니 아깝고. 다 엄청 좋은 성적도 아니고. 그럼 포기 안 해. 그래도 포기 안 해. 그래도 해놨잖아. 한 4.5등급 막 그 정도 되면 에휴 하고 더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1학년 때가 그나마 제일 쉬워. 통합과학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통합과학이라는 거에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통합과학은 쉬울 테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점점점 나이가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미리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지. 그런 애들이 점수 따야 될 때 못 따면 이제 격차만 더 벌어지는 거야.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수상하잖아. 어차피 시험도 수상하고 그때 많이 따놓으셔야 되지. 가고 싶다면 좋은 데 가서 가고 싶다면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지.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지나면은 더 낮아지고요. 경쟁률이. 자, A에서 B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 온도 변화.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만 봐라. 나머지 뭐 몰라도 되고 온도 변화만 봐라. A에서 B 온도 몇 배 증가했어? A에서 B 온도 몇 배? 2배. A에서 B 온도 2배. BC 온도 또 증가. 어떻게 알아? A, B, C, D에 PV를 곱한 값을 쓰라고 했지. A는 1, B 2, C 4, D 4 하고 C하고 D는 같은 온도야. 그래서 C하고 D는 C, D 1점, DA 감소. 그래서 1번이 되겠네. 5번 내부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는 온도가 가장 높은 상태야. 내부 에너지가 가장 크다, 온도가 가장 높다.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B가 되겠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A에서 B, D에서 A다. 맞아? D에서 A 흡수, A에서 B 흡수, BC 방출, CD 방출. 자, 외부의 한 일은 B 끝이 넓이와 같다. 맞습니다. 넓이는 한 사이클 동안 한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 홍문소. 6번. 자, 재빨리 그래프를 보고 A, B, C에다가 1, 2, 3 떠넣으면 되지. 이게 온도야. 온도의 상대자니까 A 1, B는 2, C는 3. 이게 온도라고. 빨리 써. 너. 정말 진짜. 공부 안 할 거야? 저거 빨리 써도 넣고 해석하라고.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그런 습관을.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없지. 한 일 물어봤어? 부피만 봐. 부피 변한 적 없거든. C의 절대 온도는 A의 3배이다. 맞네. C에서 A는 열을 방출한다. C에서 A는. 자, 그럼 생각해보자. C에서 A로 갔다 하면 또 재빨리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C에서 A로 가면 온도도 떨어졌어. 그리고 부피도 마이너스니까 1도 마이너스 1이야. Q는 그러면 Q를 어떻게 할까?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지. 발열 과정이다. 발열 과정.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일을 받았어. 이건 외부에서 받은 거고. 받았는데 자신의 내부 에너지가 떨어진 거야. 잘 해석해야 돼. 이건 받은 돈이야. 이건 받은 돈. 외부에서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는 더 비어있어. 그럼 어디 있어? 더 썼지. 그러면 10,000원 받아서 20,000원 쓴 꼴이라고. 그래서 발열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7번. 그림과 같이 이상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 내부 온도는 T이다. 평균 속력은 V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의 루트배에 비례하다. 뭐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니까 평균 속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됩니다. 피스톤을 움직여 내부 온도가 올라갔다? 온도가 올라갔어? 빨라졌네. 온도가 올라가서 빨라졌다. 대본에서 되지? 낮은 부피는 온도가 T일 때보다 작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압축받아야 되니까. 내부의 압력은 당연히 크겠지. 그럼 어떻게 알아? PV는 NR T 쓴다.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부피를 감소했으니까 부피 감소, 온도 증가. 그럼 얘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부피를 감소했는데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얘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은 저번에 8번 안 했나? 깨끗하는구만. 8번 자유팽창 한번 해봅시다. 8번 자유팽창. 단열벽이고 요게 단열벽. 그리고 여기 진공. 이런 모습이면 자유팽창이다. 해석하는 거 똑같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 쓰시고, 단열이다 0이구나. 빨리 단열이구나. 열출입이 없어 0.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물리 시험을 보고 다음 주에 화학 시험 보면 안 되나? 왜요? 내가 남으려고. 내가 남으려고. 왜요? 어? 화학 선생님 연애하러 가신다고 해서. 진짜요? 어? 그럼 도와드려야지. 젊은 화학 선생님이 청춘을 통준사업 하셔야지. 칸막이 뚫어. 그럼 얘가 가는데 방해받는 거 있나? 뭐 밀어낼 거 있어? 이게 없어. 일할 필요가 없어. 팽창하는데. 그럼 뭐 또 영해야 돼? 마지막으로. 빵빵빵. 그래서 온도 안 변한다. 부피는 2배로 변했다. 압력은 반으로 줄여야지. 압력은 이 변화가 다야. 열출입 없고 내부 에너지 변화 없고 한 일도 없고. 또 한 가지 엔트로피는 증가하였다야. 엔트로피를 구체적으로 거는 여관에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고 엔트로피 증가했다라는 걸 아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다시 지네들이 한쪽으로 모일 확률이 있나? 없지. 엔트로피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돼. 기체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받은 열량은 내부 에너지와 한 일인데 받은 열량이 없고 기체가 팽창하는데 한 일이 없으므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자, 9번 열기관에 대해서 좀 배웁시다. 열기관. 엔진 생각하면 돼. 엔진. 그래서 고열원에서 열을 빼낸 다음에 일부 일시키고 남는 열을 어디든가 버려야 돼.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 그러면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Q보는 Q저 플러스 W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열 효율. 열 효율은 연료를 쓴 거 대비
자동차 많이 굴러가고 싶잖아. 저게 연료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대치야, 기대치. 연료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얼마큼 갈까?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Q 고분의 Q 저가 된다고. 왜 그러냐면 Q 고분의 Q9 마이너스 Q저니까. 역할 법칙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연료율 E가 최대값을 갖는 게 최대값. 연료율 E가 최대값을 갖는 연료율을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해요. 이 카르노 열기관. 그러면 얘가 이 노란색 부분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얘가 노란색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최로 작아야지. 이거의 최소값 찾으면 됩니다. 최소값 한번 찾아보자. 최소값. 여기는 T 고고, 여기는 T 저야. 그럼 열은 항상 어디로밖에 못 가? 열은 마이너스 Q 고, 여기도 열을 뺏기고 얘가 어디로 가? 플러스 Q 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열을 빼서 여기다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여기 엔트로피 변화는 엔트로피 이렇게 쓰는데 Q 고분의 열량 변화량 이게 정의야 그냥. 여기는 T 저분의 플러스 Q저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이게. 두 개 더하면 누가 크지? 둘 중에? 분자는 똑같아. 얘네 둘이는 같아. 근데 온도가 이게 더 높으니까 항상 0보다 그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열이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열이 저에서 고로 갈 수 없어. 이렇게 가는 한 항상 엔트로피 값은 0보다 커진다고. 이거 식을 정리하면 요식 정리하면 부동 정리하면은 얘 값은 항상 뭐보다 크냐? T 고분의 T 적값보다 크거나 같아.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됩니까?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얘에 대한 얘가 최소값이 되지. 최소값. 따라서 카르노 기관의 연료를 구하라고 하면 1 마이너스 T 고분의 T적 이렇게 기술하면 된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좀 기본 과정이라 카르노 기관은 좀 빠져 있어. 카르노 기관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 뭐 이거 틀릴 사람 거의 없고. 자, 그래서 두 번은 온도가 400켈빈 나오는 수증기가 300켈빈이래. 열이 4.0 곱하기 2의 3주일 때 열기관의 효 2와 한일을 쓰시오. 이상적인 가역적인 열기관이니까 카르노 기관이라는 얘기야. 이게 400켈빈, 300켈빈. 400, 300. 남는 게 4분의 1이 되겠지. 연료율이. 연료율이 4분의 1이네. 공급한 열이 4.6 곱하기 이때 공급한 게 Q가 4.6 곱하기 10의 3승줄이니까 한일은 이거의 4분의 1만 이랬다는 거지. 한일은 1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은 일정량의 얼음을 일정한 세기의 불로 가열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분자 간의 인력은 A 구간은 지금 온도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한다, 인력이 약해진다. 온도가 증가한다,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부피 팽창.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분자력이 약해지고. 맞네. 온도 증가, 속력 증가.
맞고 분자 간의 평균거리 두 글자로 줄이면 부피. 부피 증가지. 감도가 일정이 아니고 기억 비율이 될 거고. 뭐 11, 12, 13, 14는 이거는 요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오, 57, 58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따가 과제를 따로 드릴 겁니다. 수상대서 이론 간단히 정리하고 연습하고 문제 또 풀어. 복습해야지. 아인슈타인 이전에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 이게 공리 같은 거라 이 틀을 깨면 안 된다. 자,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관측자마다 같은 자연현상이 다르게 보인다. 같은 자연현상도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도 같은 물리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고. 같은 물리 법칙 성립해야 된다. 요게 상대성이에요. 또 광속 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상대성 이론과 광속은 누가 봐도 바뀌지 않는다.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탄생하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이거는 갈릴레오가 한 거고, 그러면 광속불변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광속불변의 원리, 이거는 광속불변의 원리,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자,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 의해서 알아낸 건데,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에테르를 찾으랬다. 에테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그래서 이 사건을 눈여겨 보자면, 흐르는 강물이 V로 흐르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과 배가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이게 고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럴 줄 알았던 거지. 역시 마이컬슨 몰리도 빛이 반부가성 막에서 이쪽 거울에 갔다 오는 시간하고 이쪽 거울에 갔다 온 거하고 에테르가 없으면, 에테르라고 하는, 에테르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 에테르가 물질이 정말 있다고 치면 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보강 간섭이 아닌 상쇄 간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 이게
시간이 다르면 얘도 달라야 되니까 무조건 이게 변화가 있어야 돼. 보강 아닌 상쇄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없어. 아무리 뭐 360도 돌려봐도 에테르의 반향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상관없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구나. 마이크슨 몰리 실험에서 첫 번째 에테르가 부정대항하고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낸 거고, 에테르 찾으려고 한 실험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게 있어. 그럼 에테르 없다 치자. 에테르 없어. 이거 없어. 없어도 이 실험판이 움직이면 빛이 이렇게 갔다 온 시간하고, 만약에 이 자체가 움직이면 이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얘는 직진했지만 제가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꼴이 된다고. 절대로 또 안 같아야 돼. 절대로 이렇게 갔다 온 거하고 같을 리가 없어. 근데 같아. 실험적 결과가. 이것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절대로 안 같아야 돼. 같다는 거는 논리적 결말상 빛은 누가 봐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안 돼. 정지한 사람이나 움직이는 사람이 봐도 빛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의 불변 원리와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시간 팽창. 계속 줄 거야. 잠을 깨려고 해야지. 사람들은 계속 잘 거야. 자, 이 두 커플이 있습니다. 종석이하고 이유하고. 둘이는 커플 시계를 샀어. 이 빛이 바닥에 출발해서 천정이 거울에 반사돼서 되돌아온 시간 간격을 종석이가 쟀더니 델타 T제로고, 그냥 델타 빼. T제로고, 이유도 종석이가 움직이지 않는 한 T제로고. 그래서 이 두 커플은 현재 잘 사귀고 있겠지. 근데 종석이가 빠른 속도로 이별을 향해 떠나. 별하나 별둘. 이별을 향해 떠나. A별, B별. 그랬을 때 종석이의 시간과 이유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놓는다. 자, 이때 종석이는 지가 빨리 움직이든 말든 자기 눈앞에 빛은 항상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 종석이의 시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A별, B별에 도착하는 사건을 이벤트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같은 장소에서 이동해서 측정한 사람. 한마디로 종석이가 고유시간이다. 움직이는 사람이 고유시간이고 정지해 있는 사람이 고유긴. 이런 식인데 종석이는 자기 시간이 변했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해. 그런데 이유가 보면 이 종석이의 얘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 이유가 보면 빠르게 움직이니까.
종석이 스스로는 자기 시간이 늘어났다는 걸 1도 알 수가 없는데 이유가 봤을 때는 제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큼 늘어났냐? 이렇게 가고 이거를 피타고라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때 요 길이는 2분의 t0 시간 동안 빛 제동적으로 한 거고 이 파란색 길이는 요 길이는 이게 정상 고유 시간이면 IU가 봤을 때는 요게 늘어난 시간이겠죠. 늘어난 시간 몰라. 그 시간을 t라고 하면 2분의 t를 제동력 c로 나누면 돼요. c로 곱하면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우주선이 움직인 거니까 우주선이 속력 V로 움직였고 우주선 또한 움직이는 물체니까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네. 피타고라스. 그러면은 4분의 t제곱 c제곱은 4분의 t제곱 v제곱 플러스 4분의 t0 제곱 c제곱 없어지고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변화한 시간은 고유 시간에 대해서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간단히 t는 감마 z 이걸 노런치 상수라고 합니다. 노런치 상수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t0 1 이 값인데 이거 이 루트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0.8c면 또는 0.6c면 우주선의 속력이 0.8하고 0.6이 죄다 나올 거라고. 그 이유는 이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야만. 이랬을 때 0.8c일 때 노런치 상수는 3분의 5가 되고 0.6c일 때 노런치 상수는 4분의 5가 돼. 알아놓으면 계산이 빨리 풉니다. 요즘은 계산의 위주가 아닌데 내신은 달라. 내신은 또 수능과 내신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하셔야죠. 그래서 노런치 우주선의 속력 가지고 노런치 상수만 알고 있으면 계산이 쉬워진다고. 적용을 해봐야지. 적용. 자, 대표적인 얘가 미운 문제, 미운 문제 해결해. 저게 제일로 많이 나와요. 아유, 언제까지 할 거야, 이 사람들아. 함께 와. 이 고등학생들 잔소리 해야 돼. 아니, 너 자고 있는데 깨우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 그럼 스스로 해야지. 너 깨시고 모자 벗고. 아니, 졸 수는 있어. 어떻게 졸리면 나도 졸는데. 근데 적당히 자면 일어날 거 아니야. 아니, 힘들게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데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듣고 뭐 좋겠어? 자기가 적절히 해야지. 한 2, 30분 졸았으면은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아니야. 계속 자 아니면. 미운 문제라면 미운 문제. 여기가 지구고. 아유, 우리도 나도 학창 생활 했고 우리는 더 미친놈의 선생들이 많았지 진짜. 특히 그냥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깨워. 기분 나쁘게. 피곤하게 졸 수 있지.
본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 막. 우리야말로 세일러문이거든. 우리는. 근데 기대는 집에서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학교 교실까지 7시 10분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런 교육의 피크를 맞은 세대야 우리가. 그런 교육에. 그리고 언제 끝나냐? 9시 반에 끝나는데 학교가 정규 100등 안에 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포스코 같은 데야. 나 고등학교가 나름 엄청 좋은 데는 좋은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모형내라. 100등 안에 드는 애는 11시 20분에 끝내죠. 집에를 가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집에 한 11시 20분에 집에를 못 가. 어떻게 가? 100등 안에 들어가면 집에를 못 가는 거야. 그럼 학교에서 기숙사를 해주던가. 대책도 없어. 그럼 어디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터디 카페를 알고 있지? 우린 독서실이라고 하고. 가면은 독서실 책상이 있지? 거기 의자를 위로 얹어놓고 거기다 이불 깔고 자. 그 밑에다 쭈그리고.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100명은 그래야 될 거잖아. 그 앞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지. 독서실이. 좀 더 받고. 그리고 온수가 나와 아침에. 씻어야 할 거 아니야. 남자야 뭐 대충 씻고 가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다행히 100등이 넘어가면 9시 반에 집에는 갈 수 있어. 아 이거 좋다고. 이 미친 짓거리라고 살았어. 그러면 얼마나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이 졸면은 치근해야지. 진짜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 깨우라. 그러면 차라리 원성을 높이든 뭘 해야 하는데 여기를 막 세게 때린다. 여기를 와가지고 차라리 다르게 매로 때리든가 차라리. 되게 힘든 막 격려를 해. 잤다고 죽을 죄야 한 게. 본인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인간은 다 똑같이 살았지 뭐. 본인들은 고등학교 때 안 잤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놈들이 있어. 잤다고 막 승질 내고 막. 우리 시대야말로 대놓고 잘 수도 없는 시대고 잠은 진짜 처음 맞는 게 일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하고 얘네들이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명문고가 좋아.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학교에서 자. 우리 그냥 그게 통했어. 자는 시간 음악, 미술, 체육, 한국집이 우리한테는 물리투 자는 시간이고, 물리투가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1도 몰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지. 물리를 1도 몰라. 우리 부르더니 나는 물리를 모르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수업도 안 할 거야. 내 시간에는 다 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럼 시험 어떻게 봐요?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프린트문을 나눠줘. 한 서너 장 정도. 대략 뭐 한 4, 50문제 있어. 그 이제 저도 어차피 못 풀어. 한 게 없잖아. 그래도 누군가 풀어놔. 누군가. 나름 공부를 잘하는 학교잖아. 그러면 시험 당일날 여기에 우유값 안 낸 사람, 우유값 뭐 안 낸 사람에서 51번, 53번, 23번, 15번 이대로 마킹하면 돼.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이렇게 마킹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킹하면은 90점이 넘어. 그리고 53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도 50명이 안 넘었어. 거의 48명, 49, 50명 정도 했어. 안 넘었어. 50명. 거의 안 넘었어. 이들 마킹하면 돼. 쌤들이 몰라요? 모르지. 걸린 적은 없어요. 어떻게 몰라요? 모르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놈이 쳐맞아 시험 볼 때. 놈이. 첫 번째 쳐맞는 애는 자, 지금도 시험 볼 때 OMR 카드 먼저 나눠주지 않나? OMR 카드를 나눠주고 시험지 나눠주고 있는데 다 막혀버렸어. 이 새끼는 시험지도 안 보고 본다고 쳐맞아. 거기다가 우리는 또 빨간색으로 먼저 하고 5분 전에 마킹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또 맞아.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점 찍어 놓고 5분 전에 다시 검정해야 돼. 미리 칠해놓으면 또 맞아. 그래서 시험 답안지를 이쪽에다 빼놔야 돼. 여기다 선생님 볼 수 있도록 빼놔야 돼. OMR 카드 틀리면 또 그렇게 뭐라고 그래. OMR 카드 1세대야 우리가. 선생님. 저런 과목이 되게 한국지리도 저런 되고 물리투 좋은 사람이야. 우리 귀찮게 안 하잖아. 좀 쉬게 해주고 힘들게 한 거 없고 물론 가르쳐준 건 없지만 교사하고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는 아니지. 그래도 뭔가 길을 보여주고 한국지리는 맨 대통령에다가 이상한 편지 쓰고 또라이 같은 사람이야. 수업도 안 해.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한테 편지 왔다고.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이었거든. 자기가 석유를 개발하겠다고 있어. 대통령 더 이상 청와대에서 온 건데 더 이상 보내지 말라 그때 같은데 아무튼 신나고 와갖고 우리한테 읽어주고는 그 뒤로 한 달간 안 보이더라고. 어느 순간 또 왔어. 오더니 우리는 다 자지. 알았어. 오기도 전에 돌아와가지고 실판에다가 산수화를 분필로 산수화를 잘 그려. 엄청 잘 그려. 산수화 그려놓은 것도 한 달 동안 안 보여. 안 들어와서 상상도 안 되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부럽다. 왜 그렇게 되냐면 6.25 때문에. 6.25의 영향이 있었어. 나름에. 왜요? 6.25를 겪어서 많이 죽었잖아 남자들이. 그 당시 뭘 안 하냐고 했냐. 너 할 거 없으면 공무원 좀 해. 미쳤어? 너나 이 새끼야. 이런 세대였어. 내가 왜 공무원을 해? 너 선생이라도 왜 선생을 해 내가? 너나 해. 그런 세대가 있었어. 그게 마지막 남은 잔재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선생님 나이가 60이 넘은 거야.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었으니 어느 세대를 겪겠어. 나이가 뭣도 모르는데 부족하니까 아무나 선생님 시켜주고 공무원 시켜주고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교사들끼리 싸우고 싸워. 서로 무식하다고. 정말 진짜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지. 여러분 세대 그랬다면 뭐 큰일 나지. 바로 뭐 9시 뉴스 나올걸? 우리 때나 안 하는 얘기지. 있어. 우리 좋은 회당 아니야. 공부라는 건 힘든 거야. 힘든 겁니다. 웬만하면 고등학생은 나도 잘 건들려고 하질 않아. 이걸 뭐 내가 자전에 깨운다고 물리 공부할 것도 아니고. 다만 본인들 미래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하려고 하고 그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죠. 밤새도록 공부하고 뭐 이건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일단 주어진 거 과제, 수업이라도 성실히 듣고 과제라도 좀 하시고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지. 그것마저도 안 할 거면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학원은 왜 다니? 누굴 위해서 다녀? 그거는 차라리 쉬면서 본인도 아이유처럼 노래 잘할 수도 있잖아. 집에서 3단고음 한번 해봐. 안 되면 댄스라도 어떻게 해보고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겠지. 공부만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때립니다. 우주선은 쉽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이 쉽이 아니고
엑스레이, 감마레이, 엑스레이 알지? 감마레이, 헐크, 마지막 헐크 되고, 엑스레이, 감마레이, 그다음에 레이저. 이것보다 더 파장이 짧은 우주선, 우주레이, 코스믹 레이. 그럼 병원 가면 레이저 맞잖아. 이거? 안 그래도 못생겨서 맞는데 더 못생기죠 이거 맞으면. 병원 가서 맞는 레이저는 L로 시작하는 레이저요. LA로 시작하는. 뜻이 직진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게. 레이저의 원리는 다 똑같아. 의사들이 막 심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난 물리사회잖아. 잘 들었지. 잘 들어보지. 나도 이제 치수를 받은 적이 있거든. 받았지 이제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거야. 아니, 저 원리는 무엇일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제 그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거든. 이제 질문이 날카롭지. 이제 내가 파장대를 보니까 뭐지 어느 정도 영역이거든. 이제 결국에 가시광선이야. 여러분이 얼굴에 맞는 건 가시광선이라고 눈으로 보이잖아. 그러면 가시광선, 이것도 가시광선인데 그걸 왜 맞냐? 털도 있고, 뭐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색깔이 어둡지? 얼굴은 하얗고. 그래서 빛을 직진해서 쏘면은 얘네들은 맞고 에너지 흡수, 검정 거는 얼굴은 반사. 그래서 피부는 다치지 않고 저런 것들만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레이저 원리입니다. 그러면 레이저도 종류가 다 다르거든. 어떤 레이저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냐 아니냐고. 특히 남자의 제모, 털 제모해야 될 거 아니야. 아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 괜찮아. 면도하기 싫어요. 빨리 해. 한 20번 해야 되니까. 좀 아파. 그래서 좀 참아봐. 피부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 원리는 다 똑같은데 이 세기를 어떻게 세기를 하느냐야. 얼마의 강도로. 여자들은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거든. 여자는 약하게 하고 남자는 좀 세게 하고. 그래야 없어지니까. 이런 원리야 다 대다수가. 그래서 잡티가 맞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태워 죽이는 거야 그 세포를. 태워 죽였으니까 한번 맞으면 어때? 얼얼하지 이제 화상 입은 것처럼. 그때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여자들의 착각은 없어졌어. 이거 금방 생겨. 다시 또 생긴다고.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생겨요.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생님 누나가 전문가라. 누나도 야 그 백날 맞아야 의미 없어. 차라리 앰플이라는 거 알지? 여학생이 앰플 몰라 앰플? 비타민 앰플. 특히 이 눈가에 비타민 앰플을 잘 발라서 영양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계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없어지긴 하는데 때가 되면 또 생겨. 남자 수영 잘하듯이. 왜 생기는 원인을 없애야 돼. 생기는 원인. 나는 왜 생기는가 그 원인을 없애야지. 다 몸이 피로하고 독소가 쌓이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레이저와 전혀 다른 거 이거 맞으면 죽어요. 이것보다 더 큰 건데 맞으면 역시 죽지. 이것도. 태양 정도 되는 이렇게 그 고온에서 나올 수 있는 애야 얘는. 우주는 이러한 방사능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나가면 죽습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고에너지를 이 대기 분자가 한마디로 쳐맞고 전자와 비슷한 미온이랑이 생기는데 얘 생명력이 0.2 마이크로세크밖에 못 살아. 전자, 미온, 타우를 렙톤이라고 하는데 전자와 비슷한 애야. 근데 미온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이유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튼 생겼다 0.2 마이크로세크만큼 없어져.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 이유를 몰라. 과학적으로. 아무튼 얘는 개빨라. 0.99C로 움직인대. 근데 너무 짧게 사는 거지. 미온은 바닥에 도착하기 전에 소멸해야 돼.
근데 지구에 있는 IU가 봤을 때는 미운 0까지 오네. 미운이.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미운을 막고 있는 거야. 미운을 왜 안 죽어? 왜? 이 교실에 방사선 없어? 여기 지금 X선과 감마선 존재해. 사람이 죽을 정도의 고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독극물 찌끔 먹는다고 죽어. 정말? 우리가 세제를 많이 써서 1년 동안 먹는 세제 쓰면은 종이컵 한 컵 정도 먹어. 우리가 1년 내에. 설거지를 깨끗이 한다고 해도 그 양을 모으면 1년에 종이컵 한 컵 세제 먹는 거랑 비슷해. 안 죽잖아. 그거 먹는다고. 그리고 컵라면 먹잖아요. 이거 컵라면. 환경으로 뭐 엄청 많은데 그거 먹는다고 뭐 이상 없잖아. 그처럼 농도가 진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맞는다. 고에너지 입자를 맞는다고 해 죽지 않는데 IU 입장에서는 자, EU하고 미온 입장에서 야, 니 왜 여기까지 왔어? 해석해야지. 그래서 도표를 작성하십니다. 길이, 다음에 시간. 이런 문제는 항상 길이의 상대점과 시간 상대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도표를 작성하여라. 그 다음에 뭘 찾냐? 누가 고유 시간인가? 누가 고유 시간인가? 0.2 마이크로세크가 고유 시간이야. 미우는 0.2 마이크로세크가 고유 시간이야. 고유 거리는 이 IU가 측정한 이 높이가 진짜 높이니까 이게 고유 길이에다 써놨네. 자, 미운의 0.2 마이크로세크 사는 것이 고유 시간이고 IU가 관측한 거리가 고유 거리고. 그럼 해석해야지. 자, IU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미운의 시간이 늘어나서 이 미운의 시간이 늘어나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길이는 안 달라졌으니까 제가 0.2 마이크로세크보다 더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운 입장에서는 내 시간이 늘어날 리가 절대 없으니까 미운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짧아 보인다고. 더 짧아진 길이를 H라고 한다면 길이 수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항상 한 사람은 시간 팽창을 설명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도표를 작성해서 문제의 답을 찾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귀찮더라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지 길이에 대해서 로런츠 상수로 나누면 줄어든 길이가 되는 거고, 늘어난 시간은 정지 시간을 곱해야지. 정지 시간을 로런츠 상수로 곱하면 돼. 이 로런츠 상수라는 건 무조건 1보다 커. 무조건. 나누면 작아지고 곱하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한 몇 개 연습해보자고요. 연습해봐야 되니까 연습. 자, 여기 중석이고 여기는 EU. 얘가 0.8C로 움직이는데 종석이는 지금 A별 근처에 있고 저기 8광년 떨어진 B별로 향할 거야. 이렇게 8광년 떨어진 B별로 향한다. 그러면 두 이벤트 A별과 B별에 도착하는 사건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는 종석이니까 얘가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정지한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정해져 있어. 어차피 이상한 게 나올 리도 없어. 물리원은 이대로 나올 거야. 그냥 일반 생각, 움직이면 고유 시간, 정지한 사람은 고유 거리. 그러면 도표 작성. 종석
이유,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길이 그대로 놓고 고유 시간 찾아. 고유 시간 누가 고유 시간이냐? 누가 고유 시간이냐? 종석이가 고유 시간이야. 얼마 걸려? 8광년을 0.8로 갔으니까 종석이는 10년이 지났을 거야. 10년이라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유는 길이가 8광년이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종석이가 봤을 때는 이 길이가 어떻게 보인다? 움직이는 사람은 길이가 짧아 보인다고. 짧아 보여. 움직이는 사람은 얼마만큼? 8광년을 노란색 상수로 나누면 돼. 0.8일 때 노란색 상수 얼마라고? 0.8일 때 노란색 상수가 0.8일 때 3분의 5가 돼. 그러면 5분의 3이니까 5분의 24 광년이 되겠네. 이만큼 짧아 보이는 거고, 이때 아이유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 아니, 아이유는 얼마의 이거 잘못됐네. 10년이 종성이 아닌데. 네. 아이유가 10년이 흘렀겠죠. 아이유가 봤을 때 8광년인데 종석이는 0.8시로 관측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종석이는 아이유가 10년 늙었을 때 종석이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돼. 0.8시로. 이거 계산하면 8년 나와. 계산하면 그럼 누가 시간이 늘어난 거야? 아이유하고 종석이하고. 누가 시간이 늘어난 겁니까? 아이유가 10년이니까 얘가 늘어났어? 아니지. 아이유의 10년은 종석이의 8년밖에 안 돼. 얘가 시간이 천천히 갔다. 얘가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얘 시간이 더 짧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 8광년이 종석이가 본 8광년이야. 이렇게 바꿉시다. 그러면 또 종석, 이유, 시간, 길이 이렇게 놓고, 이 8광년을 종석이가 봤다고 했으니까 8광년이 되겠네요. 이거 고유거리가 아니야. 또 8광년은 정지한 사람이 본 게 아니니까. 그럼 아이유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더 길었는데 짧아졌다 이렇게 쓰지. 종석이 짧게 봤다. 그래서 얼마만큼? 8에다가 3분의 5를 곱한 만큼 원래 더 길었던 거야. 노란색 상수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3분의 40광년이야 이게. 그럼 종석이는 자신이 본 8광년을 0.8시로 갔으니까 본인이 10년 지났지. 본인이 10년 지났고, 그럼 아이유는 얼마나 늙었냐? 3분의 40광년을 0.8시로 나누면 돼. 나누면 10분의 8분의 3분의 40 5 1 3분의 50 대략 16년 정도 지났지. 16년 17년 지났다고. 대략 종석이의 10년이 아이유의 16년 17년이니까 거의 나이 비슷해지겠네. 그런 식으로 누가 본 기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합시다. 자.